고요한 밤, 침대맡 스탠드 불빛 아래 놓인 편지 한 통. 봉투를 뜯는 손은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 안에는 한때 당신을 향했던 깊은 신뢰와 흔들림 없는 믿음이 갈갈이 찢겨 알아볼 수 없는 조각들로 변해 담겨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순간 당신은 지금까지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 당신의 꿈과 희망, 그리고 소중한 관계들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잃는 고통의 서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그림자가 당신의 눈앞을 가로막습니다. 당신은 지금 배신이라는 이름의 독이 묻은 칼날을 어떻게 휘둘러야 할지, 그 복수라는 행위의 의미와 파급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복수의 칼날이 과연 정의를 구현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을 낳을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는 정의와 분노, 그리고 주저함이 복잡하게 얽혀 거대한 회오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배신당한 마음은 마치 백열등처럼 뜨겁게 달아오른 강철처럼 격렬하게 불탑니다. 이 뜨거운 불꽃은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오직 상대방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주고 싶은 본능적인 충동을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복수는 그 뜨거움을 잠시나마 식혀줄 시원한 물줄기처럼 다가오지만 그 칼날이 향하는 곳은 비단 상대방의 존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삶의 에너지는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소진될 것이며,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감정들은 분노와 증오로 오염되어 평온을 잃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주변에 있는 소중한 관계들마저 이 복수의 칼날에 베어져 상처 입거나 완전히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의 비용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무한한 고통의 굴레에 가두는 셈이 됩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복수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깊이 성찰해야 할 시점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것을 마치 스스로에게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행위와 같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사건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며 오직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해석만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즉, 배신이라는 고통스러운 사건은 이미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났지만,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맹렬한 분노와 끝없는 복수심은 사실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스스로 키워낸 감정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맹독성 열매를 맺어 당신의 삶을 파괴할 것인지, 아니면 이 고통을 양분 삼아 더욱 강인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신중한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복수는 어쩌면 일시적인 쾌감과 만족감을 선사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내면을 서서히 잠식하고 결국에는 더 크고 깊은 고통과 후회만을 남길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는 데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복수심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집착이며, 이는 당신의 정신적 평화를 빼앗고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합니다. 복수를 포기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인함과 지혜의 증표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수를 완벽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방의 삶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타인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만족을 얻는 저급한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배신자가 당신의 존재를 결코 잊을 수 없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가한 상처는 분명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계기로 당신이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을 발판 삼아 더욱 성숙하고 발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지독한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큰 성공을 이루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수록 상대방의 존재는 당신의 삶에서 더욱더 의미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나는 성공을 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끝없는 후회에 시달릴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은 그들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낙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수는 당신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최선의 길을 제시합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불륜에 대한 상간자, 소송이나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대응처럼 합법적인 복수 방법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감정적인 복수심에 이끌려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대신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의를 구현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불법적인 신상 공개나 비난 여론 형성과 같은 사적 제재는 또 다른 위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정당한 고소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은 감정적인 복수심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소하고 더 큰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수는 개인의 감정 해소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효과적이고도 안전한 복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해와 실패는 복수에 덫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작은 비극입니다. 복수에 대한 맹목적인 열망에 눈이 멀어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현행법의 테두리를 무모하게 넘어설 때 그 복수의 칼날은 결국 자신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 심각한 상처를 입히기 마련입니다. 복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 자신조차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이전에 가졌던 가치와 신념이 변질되어 버린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복수가 가져올 일시적인 쾌감과 통쾌함은 마치 신기루와 같아서 결국 더 깊은 후회와 끊임없는 좌절, 그리고 정신적인 황폐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복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지만 현실에서의 복수는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사적 제재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신상 공개나 비난 여론 형성은 가해자로 하여금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부당이득죄, 공갈죄,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당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복수심 해소라는 명분 아래 또 다른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며 결국 사회 질서를 해치고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복수심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 중 하나이지만 무분별한 복수는 결국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벼운 복수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도를 넘는 복수는 당신의 삶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복수심에 갇히는 순간 당신은 가해자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될 위험에 처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복수심이 진정으로 당신에게 이득이 되는 길인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텅 비어 고요한 방 한가운데 낡은 거울 속 당신은 초점 잃은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응시합니다. 한때 빛나던 생기 넘치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탁해져 있고 깊은 피로감이 역력합니다.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감정들은 마치 마른 우물처럼 당신의 삶의 에너지와 생기를 끊임없이 빨아들여 메마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들끓던 과열된 주전자 속 물은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그 밑에는
긁힌 자국과 녹슨 흔적만이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마른 우물 바닥에 고인 탁한 물처럼 당신의 마음 속에는 분노와 증오만이 가득하여 다른 어떤 감정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굴레와도 같은 감정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어 발버둥 치지만 그 어떤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아 더욱 깊은 절망감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당신의 내면은 복수심이라는 거대하고 어두운 그림자에 완전히 갇혀 따뜻한 빛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당신은 결국 어둠 속에서 길을 완전히 잃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복수심은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당신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지고 오직 복수라는 강박적인 생각만이 당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상징적인 공간 안에서 당신은 자신을 되찾기 위한 절실한 내면의 독백을 이어갑니다. 나는 왜 이토록 고통받아야 하는가? 이 복수가 끝난 후에 나는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의 삶은 오직 복수만을 위해 존재하는가? 깊은 내면의 질문들은 당신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어쩌면 이 복수심이야말로 당신에게 가장 큰 적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제 이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그림자는 당신을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갈 뿐입니다. 이 모든 고통과 번뇌의 깊은 바닷속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핵심 통찰은 바로 이것입니다. 배신자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완전한 복수는 그들의 비열한 배신 행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배신을 발판 삼아 더욱 강인하고 빛나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이고 풍요로운 삶이야말로 그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혹독하고 영구적인 심판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행복을 짓밟고 망치려 할 때 당신이 그들의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보란 듯이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자 지옥과도 같은 지독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이에게 당신이 그 상실감을 극복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내고 누리는 모습은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지옥보다도 더한 고통과 좌절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복수나 법적인 처벌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상처를 그들에게 입힐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은 그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씁쓸한 실패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복수는 당신을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복수는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당신의 삶을 스스로 빛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도 강력한 복수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거나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는 대신 내일 아침 떠오르는 새로운 여명을 맞이할 준비를 차분히 할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기억과 상처는 더 이상 당신을 묶어두는 무거운 족쇄가 아니라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힘껏 날아오를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추진력과 소중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떠오르는 복수심의 잔재는 어쩌면 쉽게 사라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이제 그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현명하게 전환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거나 갇히지 않고 오직 현재에 집중하여 찬란한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이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복수가 아니라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한 깊은 성찰과 눈부신 성장을 향한 새로운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배신자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증명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은 이제 복수심의 어둠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평화는 당신이 스스로 쟁취한 가장 값진 보상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거울 속에서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더욱 빛나는 당신 자신의 모습일 것입니다.